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 끌고 가는 함께 공존, 붕당 정치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공존입니다. 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서인당과 남인당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그때 안에 그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법과 관련된 논쟁이라는 거죠. 이게 현종 때입니다. 현종은 이제 효종의 아들이에요. 예법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상복을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주로 며칠 입습니까? 3일 정도 입습니다. 장례식 기간에 조금 더 길면 장례식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장례식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상복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차리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복을 어느 기간 동안에 입느냐, 이건 정말 예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상에 홍동백서냐, 뭐 홍백도, 뭐 이거냐, 뭐 이런 뭘 어디다 놔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라. 사실 지금 시선으로 본다면 헐 이건데 그 논쟁의 결과로 정권이 바뀌어요. 정권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정당이 바뀐다고 이제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종의 아버지가 이제 효종이야. 근데 여러분들 효종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그 인조 있잖아요. 인조. 네, 인조가 있으면 인조의 아들이 2명이 있어. 소현세자가 있고 그 다음이 복림대군이 있다고. 복림대군이 있다고. 둘째야 이거는. 복림대군 둘째야. 소현세자는 둘 다 이제 그 병자호란 때 끝나고 나서 이제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요. 왕자들이 인질로 끌려가는데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결국은 둘째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 복림대군이 누구냐면 이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이에요. 효종. 이게 효종입니다. 자, 그런데 인조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 또 한 번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을 했는데 그 인물이 자의대비야. 그러니까 형식상 자의대비는 효종이 엄마가 되겠지. 그지? 근데 이 자의대비가 너무 어릴 때 시집을 와가지고 효종보다 나이가 더 어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거예요, 지금. 왜냐면 뭐 같은 혈연 관계는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이 먼저 죽은 거라. 나이가 많으니까 아들이 먼저 죽은 거라. 자, 이랬을 때 그의 엄마는 상복을 어느 정도 입어야 되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예법에 따르면 장남이 먼저 죽었을 때 그 어머니는 상복을 3년 입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장남이 아닌 경우에는요, 1년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법에서는 이게 항상 제가 이 정통성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장남과 차남이 있어. 누가 정통이야? 장남이 정통이에요. 그래서 장남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예법으로 지금 다 정해놓은 거라. 근데 중요한 건 효종이 첫째예요? 장남이에요? 아니잖아, 지금. 아니잖아. 아닌 경우 1년 입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송시열의 주장에 의해서 서인당, 여기 아래쪽은 서인이에요. 서인은 1년 주장한 거예요. 뭐 둘째니까 1년 입어야지. 예법에 따르면 그런 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쪽 남인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허목이라든지 윤휴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아니다. 왕은 좀 다르다. 아니 왕이 둘째가 어딨냐. 왕이 된 이상 그 정통성을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장남에 준해서 그게 둘째건 셋째건 장남에 준해서 예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남인 측 허목과 윤효가. 근데 이 초창기에는요, 송시열 파워가 너무 셌어. 그리고 원칙이잖아요. 이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예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 예법대로 하자는 건데 이게 왜 문제지? 라고 해서 초창기는 이제 효종이 죽고 나서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원칙대로 바로 서인이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효종의 아내가 죽네. 여전히 시어머니는 살아있네. 워낙 어리다 보니 살아있네. 그러니까 효종의 그 아내가 죽다 보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은 거예요. 이 며느리가 죽었을 때 과연 그럼 또 시어머니는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가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이때 예법에 따르면 장남의 아내, 즉 첫째 며느리죠. 첫째 며느리인 경우에는 1년 입도록 돼 있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가 아닌 둘째, 셋째 내려갈 경우에는 9개월 입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서인 계열에서는 했던 대로, 앞에 했던 대로 똑같이 9개월을 입어야 된다. 둘째니까. 그런데 역시 또 남이는 아니라니까. 여기는 왕통이야, 왕통. 일반 4대부의 그 예법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현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종이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서인들의 주장.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서인들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은 그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은 거지.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또 스페셜하고 어디에 또 다르고 그런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예법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왕이나 사대부나 다 똑같다라는 논리니까 건방진 거야. 그래서 결국 현종이 여기서는 남인 손을 들어줘요. 이걸 갑인예송이라고 하는데 이걸 남인 손을 들어줍니다. 내가 봐도 왕의 입장에서는 남인 쪽 주장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왕이라면. 그죠? 남인 쪽 손을 들어줍니다. 자, 이러면서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현종이 죽었네. 현종은 사실은 이때는, 현종 때는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이게 그 내용에서 대부분은 예송입니다. 예송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상복을 3년 입냐, 1년 입느냐, 또는 1년 입느냐, 9개월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당이 바뀌어요. 주류가 바뀌어요. 권력이 바뀌어요. 그죠? 이건 정말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종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숙종이 왕 위에 오릅니다. 이 숙종은 어떻게 왕권을 극대화시켰냐면요. 어느 한쪽에 권력을 몰아줘요. 어느 한 당에 권력을 몰아줘요. 그러다가 그 권력을 자신이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다 또 몰아줘요. 다시 회수해서 또 다른 편에 몰아주는 거예요. 이러면 권력을 받게 되는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왕 앞에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국이 왜 환국이냐면 이 환자가 바뀔 환자예요. 그래서 이걸 환국이라고 하는 거야. 이 환국 정쟁의 핵심은 일당 전제예요. 한 당의 모든 권력을 몰아주는 거야. 붕당 정치는요, 붕당과 예선까지는 그래도 공존이었어요. 어디가 이기고 지는 게 있어도 모든 권력을 다 우리가 장악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공존했다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당, 한 당의 모든 권력을 몰아준다고요. 이게 일당 전제로 간다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자, 환국정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이전에 사화가 있다고 그랬죠. 사화는 훈구와 사림의 권력투쟁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환국은 사림과 사림 간의 권력투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대표적인 그 환국이 있냐면 뭐냐면 사화는 무갑기을. 사화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기도가 갑입니다. 경기도가 갑이다. 경기갑. 네, 경기갑.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요 세 환국이 있는데,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먼저 경신환국이 되었을 때는요, 남인, 이 일련상을 주장하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 남인이 몰락을 합니다. 경신환국 때. 이때 이제 누가 죽어나가냐면,
이때 이제 허적과 저 앞에서 예성을 주장했던 윤유 있죠? 예, 허적과 윤유가 이때 죽게 됩니다. 허목과 허적은 다른 사람입니다. 네, 허목과 허적은 다른 사람이에요. 어쨌건 허적과 윤유가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라고. 이게 XP가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어.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숙종은 권력을 급격히 거두어들여서 상대편에 준다고요. 이 서인의 권력을 거두어들여서 남인에게 줬습니다. 이제 이 남인이 서인에 대한 공격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남인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구냐면 장희빈이 드디어 나와요. 장희빈. 이 장희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장희빈이 남인 쪽이에요. 자, 그런데 기사환국이 되면서 정말 다시 기사회생합니다. 이 남인이. 예, 남인이 기사회생을 해요. 남인이 기사회생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서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갑니다. 서인에 대한 공격. 자, 장희빈이 그 왕이 여자가 되었으면 빈이에요, 빈. 빈입니다. 그러니까 중전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중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쫓겨납니다. 왜? 서인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중전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이제 나오는 인물, 예, 인현왕후입니다. 인현왕후. 네, 인현왕후. 그래서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송시열도 이때 죽게 되는 거야. 제가 아까 숙종이 결국 나중에 사형 내린다 그랬잖아요. 이때 송시열이 죽어요.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송시열 결국 죽인 게 숙종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결국 숙종이 다시 권력을 거두어들입니다. 거두어들이면서 장희빈에게 사약을 먹이게 되죠. 뭐 드라마 보면 장희빈이 그 사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사약을 우겨 넣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갑술왕국이에요. 갑술왕국 때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송시열도 복원이 되고 인현왕후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래서 요 XP 될 때는 누가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신왕국 때는 남인이 피해를 보죠. 남인의 대표 인물이 허적과 윤유가 이때 사살됩니다. 기사왕국 때는 남인이 권력을 잡고 서인이 쫓겨납니다. 이때 송시열도 죽고 인현왕후도 쫓겨납니다. 마지막으로 갑술왕국에서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장희빈과 남인이 몰락하게 되는, 이제 남인은 완전히 여기서 아웃이에요. 아웃. 공존이 아니잖아. 여기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공존하고 가고 있잖아요. 같이. 그죠? 같이 가고 있는데 한국에선 같이 안 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갑술왕국을 계기로 해서 남인은 이제 정계에서 완전히 축출되고 이제 오롯이 남은 것은 서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서인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 서인이, 자, 장희빈의 아들이 누구냐면,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에요. 이게 참, 어머니가 죽었는데, 이게 또 이러면 여러분들 느낌 오지 않아? 저 앞에 성종 때, 패비윤 씨 사약 매가지고 또 죽였잖아. 아내 죽었잖아. 그의 아들 누구야? 연산군 아니야, 연산군. 내가 어머니 나 복수가 아플 거야. 이 자식들 다 나와. 막 난리 났었잖아요, 연산군. 이게 지금 또 그런 모습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어쨌건 이 경종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인 쪽에서 소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연인군이라고 하죠. 영조, 나중에 이제 노론이 지지하고 있는 연인군이 있었는데 연인군이 영조가 됩니다. 경종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죠. 배다른 동생이 배다른 동생. 예. 결국은 이제 영조가 경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